자, 독해 부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빨리 가도록 할게요. 지난번 어제 했을 때는 제가 좀 천천히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문제량을 좀 늘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3번에서 155번은 네, 구직 광고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153번 문제 같은 경우 일자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제품 디자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A가 정답이었고요. 그 선택 보기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Responsibility, 책임사항으로는 약속을 잡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Schedule appointments, 약속을 잡는데 누굴 대상으로 해서요. 잠재 고객과 디자인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답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품이라는 단어는 그 제조, 이 회사가 제조사고요. 전자제품 제조사니까 제품이라는 단어 선택이 뭐 틀리진 않았고요. 프로덕트 디자이너스가. 자, 그 다음에 154번 문제 광고에 따르면은 그 지원을 하고자 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어렵지는 않았던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resume and cover letter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submit a resume, 이력서를 보내는 거, 보내야 된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155번 문제는 지원자가 인터뷰에서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 문제 약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정답이었고요. 컴퓨터 테스트를 거친다라는 부분이 그 인터뷰상에서 또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로 선정된 지원자는 후보자는 기본 소프트웨어 그 능력 테스트를 거쳐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에서 58번은 웹페이지가 되겠고요. 여기서 한 문제 정도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았는데 not question 같은 경우 항상 싱글 패시지, 특히 더블이나 트리플에서 not question은 그렇게 틀리질 않는데요. 싱글로 갈 때는 좀 빨리 풀다가 보면은 not question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15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케팅 베이직스라는 그러한 수업입니다. 수업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라는 거고요. 그 이제 타이틀 부분에서 그 날짜와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 날짜로는 4월 15일이 날짜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 보기에서 C가 정답이 되었고요. 15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마케팅 베이직스 수업에서 다뤄질 내용은 무엇입니까가 아니고요. 다뤄지지 않을 내용이 무엇입니까입니다. 낫을 잘 봐야 되겠어요. 이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험생들이 A를 선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A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잠재 고객을 identify를 한다. 잠재 고객을 찾는다, 확인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본문에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정답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not question이 되겠고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은 것이 그래픽 디자이너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 광고를 만들고자 그래픽 디자이너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가 그 부분은 나오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not question이라는 거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본문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158번 문제는 마케팅 베이직 클래스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 이 문제도 틀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D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마케팅 베이직 수업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 제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그 문장 내용을 보고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 그 문장에서의 그 다음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베이직스 수업이 아니라 디지털 스트래티지라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 마케팅 베이직 수업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D가 정답이 아니고요. B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오너를 대상으로 해서 몇몇 수업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단락의 마케팅 베이직스라는 수업이 그 새로운 그 진행되는 시리즈 중에 하나라는 일부라는 내용을 또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 마켓 유어 비즈니스, 귀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케팅한다라는 부분에서 사업주 정도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싱글 패시지 세 문제짜리였는데요. 이것도 157번, 158번 두 개를 다 틀릴 수도 있는 좀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61번은 웹페이지고요. 요거는 그냥 무난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159번 문제, 정부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비즈니스 트래블러스. 요거 투리스트로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행자가 아니고요. 그 출장, 사업 출장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요거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첫 번째 단락에 보면은 뭐 이제 회사 출장 상에서 그 사람들, 현재 회사 출장 중인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간부, executives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A를 선택을 해주는 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Business Travellers가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60번 문제, 호텔이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질문에 at no charge라는 표현이 무료로라는 뜻이니까요. 무료로라는 그 해당되는 단어, 토익에서는 보통 나오는 단어가 free 아니면 complimentary 이 단어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complimentary coffee라는 것이 본문에 나왔고요. 그래서 정답을 D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자, 61번 문장 집어넣는 거고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문장 들어갈 내용의 문장 내용은 게다가 선택적인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체류 연장을 한 고객들에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옵션 그 서비스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에서 마지막 문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들어갈 부분이 3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 앞에 언급된 문장으로는요, 그 제공을 해준다고 했어요. 가구가 비치된, 그 다음에 베드룸 하나짜리, 그 다음에 2개짜리 베드룸의 그러한 아파트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빙룸과 그 다음에 작업장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게다가 또 추가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체류 연장을 한 고객들에게.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2번, 163번은 그 두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텍스트 메시지 체인이고요. 그 포스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칼라 포스터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고객이 원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은 우리가 이를 그 고객이 다른 곳에서 주문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아마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이 많이 좀 밀렸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그냥 물어볼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얘기한 것이 고객이 알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가능한지. 그러니까 물론이라고 하니까 that's a relief. 이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6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아마도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포스터, 컬러 포스터라는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에요. 프린트샵이 정답이 되겠고요. 63번 문제는 인용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that's a relief. 다행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부분은 바로 그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사가 고객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가장 어울릴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면은 64번, 67번 아티클이고요. 아티클 짧은 아티클이었습니다. 문제는 4문제짜리고요. 이런 게 고맙죠. 아티클이라도 짧은 아티클 거의 뭐 한 단락 정도 분량의 아티클인데 문제가 4문제가 딸린 부분입니다. 자, 64번 문제는 이제 회사가 나왔고요. 회사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D가 정답인데요. 새로운 지사를 오픈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즈빌이라는 지역에 여러 운영소를 establish 한다는 거, 설립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번 문제 이거 좀 틀리기가 쉬울 것 같네요. C로 정답을 선택하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C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최근에 100명 이상의 신규 근로자들을 채용했다. 라는데요. 다시 이제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파트 7에서. 근데 이제 나오면은 거의 또 고득점자들도 틀릴 만한 문제입니다. 동사의 시제를 잘 따져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그 100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그 근로자들이라는 내용은 본문에도 비슷하게 언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택 보기에는 more than 100 new workers 이렇게 나왔고요. 본문에서는 more than 대신에 over 100 workers 이렇게 나와서 요거 바로 그 내용이네 해서 정답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 있는 동사 표현과 보기에 있는 동사 표현의 동사 시제가 차이가 있는 거죠. 보기에 있는 동사 표현은 최근에 recently라는 부사를 써서요. 최근에 고용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사의 부분은 채용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이제 본문은 미래인데 선택 보기에 있는 내용은 이미 채용됐다라는 과거의 표현을 써가지고 차이가 있는 거죠. 정답은 D가 정답인데요. 그 주에서 주된 presence, 회사를 의미하죠. 이미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부분에서 the state's leading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one of the leading companies, 주요 회사들 가운데 하나라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주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미 주된 입지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C로 선택할 만한 그런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7번 문제는 곧 있을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도 좀 풀면서 고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왠지 D랑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요. D는 그 제조 관련 그런 일자리들이 그 지역에서 증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A는
건설 작업이 새로운 건물에 시작될 것이다. 이게 내용인데요. 단서를 본다고 하면은 단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요, 곧 있을 그러한 건설할 예정인 건물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건물에 대한 건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67번까지 파트 7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